네, 서정환 선생님께서 수영대 수학 제 1.5절인가요? 네, 부터 먼저 발표를 네. 해주시겠습니다. 혹시 화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네,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화면 크게 잘 보이시나요? 네, 너무 잘 보입니다. 네, 잘 네. 보입니다. 네. 저는 선형대수학 1.5절을 맡은 서정한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기본 행렬과 그다음에 A 역행렬을 저희가 파인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주제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섹션을 통해서는 저희가 이제 역행렬을 찾는 알고리즘도 개발할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역적인 이런 행렬의 기본적인 특성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이제 챕터로 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행렬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단위 행렬이라는 개념과 기본 행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저는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 단위 행렬은 항등 행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호로는 저희가 i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 단위 행렬이라는 의미가 저희가 1차 행렬, 2차, 3차 행렬일 때는 각각의 주 대각선이 모두 1이고 나머지 원소가 모두 0인 이런 정사각형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행렬은 이제 2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n차의 그런 i 단위 행렬을 한 번의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서 얻을 수 있는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매트릭스 A에 대한 어떤 저희가 기본적인 로우 행 연산에 대해서 정의를 섹션 1.1에서 내렸다고 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논제로, 그러니까 0이 아닌 상수 K 값을 로우를 곱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행렬의 1을 보시면 이렇게 기본 행렬 1, 0, 0, 0, 1, 0, 0, 0, 1 이렇게 행렬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두 번째 행에 K라는 이 상수를 넣어서 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행을 교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여기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교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행 연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한 개의 행에 저희가 상수 k 값을 넣고 다른 행에 이제 값을 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를 보게 되면 세 번째 행에 k의 상수를 저희가 곱해가지고 그거를 첫 번째 행에 값을 더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행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B라는 이런 이제 매트릭스를 얻으려고 할 때 이게 A로부터 나온 값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아래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게 진짜 매트릭스 A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매트릭스 A가 B로부터 다시 리커버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확률도 약간의 그런 비슷한 방법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같은 행에 K-1 상수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같은 두 개의 행을 교환을 한다거나 또는 RI에서 어떤 매트릭스 A의 행, RI에 이제 RI부터 RJ까지 C를 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RJ부터 RI까지의 마이너스 C를 더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 가져왔고요. 일단 저희가 단위 행렬, 이렇게 정사각형의 주대각선이 1인 이런 행렬을 가지고 이제 기본 행렬일 때 저희가 로우 S값, 상수 S값을 저희가 여기 두 번째 행에 넣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되면은 기호로 표시하면 R2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S값을 넣었기 때문에 상수 SR2라고 기호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예시로는 3 곱하기 4 행렬을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EA 값의 이런 항류에서는 이 기본 항열의 요 S 값을 저희가 상수 넣은 값에 나머지 요 두 번째 행에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S 값을 받고 그다음에 SA21, SA22, SA23, SA24 이런 식으로 이제 항열의 연산 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역연산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E의 역행열 부분은 S분의 1로 연산을 시켜서 실질적으로는 E와 E 역행열 그리고 E 역행열과 E는 실제로는 단위 행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증명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우를 스위칭하는 방법인데요. 행 연산 두 번째 방법 중에서는 이렇게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단순하게 그냥 변환만 시키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심볼을 그래서 P라고 쓰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세 번째 행을 두 번째 행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켰다라고 해서 이런 식의 저희가 기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P, 3, 2, 세 번째, 두 번째 여기 변환시킨 것과 A, 저희가 매트릭스 A 값을 연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A31, A32, A33, A34가 두 번째 행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행했던 A21, A22, A23, A24가 이제 세 번째 행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로우를 스위치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요거에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저희 텍스트북에 그러니까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그 네, 용어는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 네. 퍼뮤테이션 매트릭스가 왜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어요? 아, 제가 그 용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었는데, 네네. 그거는 제가 정리해가지고 제가 한번 슬랙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네. 순수한 궁금함이었습니다. 네. 아, 네. 사실 제가 그런 거 다 봤어야 되는데, 저도 좀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제가 지금 잠깐 그 사이에 검색해 봤더니요. 예. 네. 커뮤테이션에 그 순열이라는 뜻하고 동시에 또 치환이라는 뜻이 있네요. 아, 치안이라는 예, 뜻으로. 그래서 치환 네. 행렬이고 서로 이제 뒤바꾼다는 얘기니까 아마 그렇게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순열어로만 영어를 알고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값은 이제 로우에 저희가 매트릭스 값을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두 번째 행에 저희가 어떤 S라는, 아니, S라는 어떤 상수를 저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상수 값을 곱한 것을 이제 두 번째 행에 더해서 이렇게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저희가 보통은 첫 번째 행의 어떤 웨이팅을 저희가 S1, 0이라는 값을 주면서 거기에 두 번째 행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행에 대해서 S 값을 줬다고 하면 이제 역행렬을 마이너스 S를 통해서 저희가 단위 행렬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정리를 하게 되면 로우 이퀄리먼트라고 이제 행 증가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이 말은 저희가 이제 A하고 B가 저희가 동일한 연산을 적용했을 때 같은 값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매트릭스 E는 이제 기본 매트릭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행렬에 대해서는 이제 행 연산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면 아래와 같이 2차 이제 행렬이 있는데요. 2차 단위 행렬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로우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1, 0, 0, 마이너스 3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I4, I3, I3가 있으면 4차, 3차, 3차의 행렬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 여기 주 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 원소가 0이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변환대 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 1, 1, 1, 나머지는 0이었는데 두 번째하고 네 번째를 교환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1, 1, 1, 1인데 세 번째 행에 저희가 3을 곱하고 일단 첫 번째 행에 값을 더해서 이렇게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첫 번째 행에 저희가 1을 곱해도 어차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동일한 값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이런 행 연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저희가 A라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 매트릭스, 기본 행렬에 대한 이 값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요거에 대한 이제 값을 계산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EA에 이런 계산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행렬을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열과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 그리고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열, 첫 번째 행과 네 번째 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연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A의 값은 이렇게 1, 0, 2, 3, 2, 마이너스 1, 3, 6, 4, 4, 19라는 이런 이제 확률의 어떤 계산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계산법을 한 번 더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1001이라는 단위 확률에서 저희가 두 번째 열에 7을 곱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7분의 1로 저희가 역행렬을 보시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단위 행렬로 돌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두 번째인가 첫 번째 0을 바꿨을 때는 0, 1, 1, 0이었지만 다시 첫 번째, 두 번째를 바꾸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두 번째 열에 곱하기 5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열에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1, 5, 0, 1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마이너스 5로 곱해서 이제 더하게 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행렬, 역행렬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동등한 이제 행등과 동등한 이제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본 행렬이 이런 가역적이기도 하고 이제 가역적이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역 행렬이라는 거는 또 정칙 행렬, 비특이 행렬이라고도 저희가 용어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와 곱한 결과가 단위 행렬이 행렬을 갖는 행렬, 이게 되게 좀 표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그냥 역행렬이 존재하는 이런 n 곱하기 n 행렬의 a를 저희가 가역 행렬이라고 한다고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 A가 있다. 그걸 또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증명을 하라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E0와 E가 이제 단위 행렬이고, 그 다음에 E와 E0가 이제 단위 행렬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매트릭스 A가 2, 5, 1, 3이라는 2차의 이런 행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A, B가 이제 단위 행렬이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저희가 2, 5, 1, 3은 사실 2, 5, 1, 3이라는 요 행렬 그 매트릭스 A를 통해서 저희가 기본 행 연산을 여러 번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단위 행렬이 되도록 만들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오른쪽의 행렬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이 행렬이 역행렬이다라는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매트릭스 A 2513하고 단위 행렬 1001을 통해서 실제로 A가 단위 행렬이 되도록 여러 번의 행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련의 과정으로 첫 번째는 1행과 2행의 순서를 바꿉니다. 그러면 2513이 1325가 될 거고요. 1001이 0110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단위 행렬을 기준으로 저희가 그 옆에 이제 기본 행렬을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그 기본 행렬에 이 단위 행렬에서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바꾼 것 똑같이 0, 1, 1, 0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바꾼 거를 E1이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단위 행렬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 0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저희가 또 0, 이제 1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1행에 마이너스 2를 곱해가지고 2행에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 이게 1, 3, 0, 1이 되고 0, 1,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그 2행에 1행에 마이너스 2를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2를 더하면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2 하면 6에서 5를 더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계산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 행 연산을 통한 값을 통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 행의 연산에 대한 값은 이 단위 행렬에서 동일하게 1행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2행에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 0이 나오고 마이너스 1에서 2를 곱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2, 여기서는 1 값이 나오면서 두 번째 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1, 3, 0, 1, 마이너스 1에서 여기가 1이 나오게끔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행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 3, 0, 1, 0,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 번째 이제 행 연산이 되고요. 그 세 번째 행 연산이 된 기본 행렬은 이제 기본 행렬에서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1을 넣었기 때문에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네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에 여기가 0이 되어야 저희가 단위 행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 2행에다 마이너스 3을 곱해서 1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1, 0, 0, 1의 이제 기약행 사다리꼴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는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2라는 이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네 번째 행 연산을 통해서 나온 이 단위 행렬을 기준으로 나온 결과가 1, 마이너스 3, 0, 1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E1, E2, E3, E4 여러 번에 걸친 이 행 연산 값이 사실상 요 A 값과 계산했을 때 단위 행렬이라고 저희가 보게 되면 요 값을 저희가 B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B라는 값을 알 수 있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1, 0, 0, 1은 저희가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사실상 항등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앞에가 5든 6이든 상관없이 요거는 그냥 다 1이라고 보시면 돼서 사실상 이 B 값이 그대로 이제 인식이 되고요. 그게 바로 A 역행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A, B는 I고 B, A도 단위 행렬이라는 게 이제 등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더 살펴보시게 되면 저희가 기본 행렬로 진행했던 E4, E3, E2, E1인데요. 이렇게 어차피 이 같은 차원의 이런 행렬이 있다고 하면 꼭 네 개를 같이 한 번에 할 필요 없이 두 개 나눠서 계산을 해도 무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E4, E3를 통해서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1, 3, 0, 마이너스 1 값이 나오게 되고 E2, E1을 계산하게 되면 0, 1, 그다음에 1, 마이너스 2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 번 더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2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왔던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A의 역행렬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A, B는 이제 단위 행렬, I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 기본 행렬에 이런 A 값에 B, 이제 I를 넣게 되면 여기는 B 값으로 될 수도 있고 이 B 값이 결국에는 이제 A의 역행렬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증명을 해서 저희가 행 연산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A는 B, A, B는 I, B, A는 I라는 그런 식을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B는 A의 역행렬이다라는 것도 같이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지금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사실 티오렘 1.5.2 그러니까 그 모든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는 인버터블하고 인버터블하고 그러니까 역행렬이 있고 그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의 인버스도 역시나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다라는 그 티오렘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2제로 곱하기 2가 i고 그 2 곱하기 2제로가 i인 거를 보여줌으로써 증명이 되는 티오렘이었는데 네, 보여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어, 그 이퀴밸런스 티오렘에서 나오는 그 네 번째 항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A가 그 인버터블 하다면 그 엘리멘터리 매트리스들의 그 곱으로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같긴 하지만 아, 혹시 그 네, 뭐 뒤에 좀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혹시 그 네, 이번 이거 전 슬라이드에서요. 네. 네. 네, 이거 1.5점이 혹시 뭔가 이렇게 그 혹시 뭐 증명 혹시 해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저 프루프 네. 혹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쪽에 그 증명을 제가 뒤에 거랑 이제 같은 맥락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제가 좀 잘못 예를 들고 왔나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티오렘 1.5.3 그러니까 지금 네, 이 다음 장에 설명하신 게 네, A가 역행렬이 있다라고 하면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를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항목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그 전장의 티오렘 1점 전전장의 티오렘 1.5.2를 써야 되거든요. 네. 네. 음, 그러면 이제 그래야 이제 A가 역행렬일 때 역행렬이 있을 때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는 그런 순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증명해 보셨는지 그냥 궁금해. 네, 아닙니다. 그 저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네, 그다음에 그 저기 보여주신 거에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A랑 I랑 저렇게 그러니까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비슷하게 저렇게 일단 두는 이유가 뭔가요? 어, 어, 지금, 네,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예, 좀 물론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아니, 손성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생각은 제 생각에 그 답은 이렇게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처럼 버티컬 바를 놓고 오른쪽에 쓴 것은 계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의 계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고로 보여준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냐는 질문인 겁니다. 왜 뒤에 어그멘티드를 I로 그 어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게 아마 그 A, B는 I였기 때문에 저희가 단위 행렬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실제로 B를 나오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 한 번만 더 정리해서 한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1.5.3 정리 부분에서는 이런 등가 그 동치 명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게 사실은 아까 손민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선정 대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제 가설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데 A의 크기가 n 곱하기 n인 정사각형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값에 대해서 저희가 아래가 모두가 동일하면 true이고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면 모두가 false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과정에서 일련의 시퀀스를 보시게 되면 A는 B, B는 C, C는 D, D는 A라는 이런 순환 구조를 통해서 이제 계속 명제가 이제 동일하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D는 C, C는 B, D는 A로 또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 B와 C, C와 D 이렇게는 서로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어, 사실 증명하는 부분들을 제가 다 원활하게 이렇게 보지를 못해서 조금 이제 보게 되면은 일단은 A가 가역 행렬이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랬을 때 이제 B가 동차 선형 시스템, AX는 0인 오직 자명해만을 갖는다라는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을 A에서 B로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되면은 A가 여기 이제 역행렬이 있는데요. 이 역행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A 역행렬에 AX0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X0에 요 AX0에 X가 0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 0이라는 값이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자명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이런 이제 명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X가 0인 이런 자명해이고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X1부터 X2, X3, Xn까지의 이런 그 행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오그멘테이드 그런 이제 매트릭스 해가지고 옆에 0이라는 값으로 모든 자명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거에 이제 B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트릭스 A에 AI부터 J까지 이런 값을 갖고 이제 이렇게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X0라는 이런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우스 조르단 이제 소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특정 해를 이제 얻게 되는데요. 그렇게 얻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약행 행렬, 사다리꼴 이제 행렬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이제 단위 행렬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정확하게 증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세하게 아직 이해를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좀 계속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네, 그 사실 저도 공부하면서 좀 애를 많이 먹어가지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 생각에 그 AX는 0이라는 게 그 X가 그 0만을 가지는, 그러니까 엔트리를 0으로 가지는 그러한 그 벡터일 때라고 이제 증명을 해냈잖아요, B가. 그래서 네, 그걸 이용해서 C를 증명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저렇게 AX는 0꼴에 저 이제 n개 방정식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죄송합니다. 리니어 커ம்பி네이션으로 그러니까 코에피션트를 매트릭스로 나타낸 그 식으로 하면 그게 결국 리두스가 됐을 때, 그러니까 reduced row echelon 폼으로 됐을 때 그 B에 의해서 결국 그 2번 식과 같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그 가우스 조널 엘리미네이션을 해서 그 리듀스드 했을 때 이렇게 돼서 보니까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 자체가 지금 오른편에 한글로 네, 써놓으신 그 플로우가 그 정확히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 트라이비얼 솔루션처럼 나올 거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네,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리듀스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야. 라고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증명 C에서 이제 그 C에서 D로 이렇게 이제 프로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C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이제 단위 행렬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서 1.5.1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행 연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엘리먼트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행렬의 값들을 모두 다 곱하게 되면서 나중에 단위 행렬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런 단위 행렬도 역시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행렬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역행렬을 가지는 것 역시 A는 결국에는 그 엘리먼트리 그 기본 행렬의 그런 값의 곱슬 연산으로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D에서 A로 갈 때도 역시 1.5.2의 이런 그 정리 부분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A의 역행렬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A에서 EK부터 E2, E1까지의 값의 연산이 있었다고 하면 A 역행렬은 E1 역행렬, E2 역행렬부터 EK까지 이제 역행렬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A도 역시 리듀시블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네. 그러니까 그 D에서 A로 가는 거는 저기 A를 만들 때 사용됐던 그러니까 I를 E1 그리고 E2 그러니까 I를 E2 등으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로우 오퍼레이션을 반대로 행하면은 그럼 A의 역행렬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버팅 매트릭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인버전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A의 역행렬을 찾는 이런 이제 행 연산을 이용하게 되면 할 때 저희가 이런 매트릭스 A 1, 2, 3, 2, 5, 3, 108이라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역행렬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연산이 되는데요. 아마 이 부분도 사실 그 단위 행렬이 이렇게 계산할 때 들어온 부분이어가지고, 네, 그 부분이, 아까 윤영기 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인 건지 그것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은, 매트릭스 A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단위 행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이제 단위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열에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에 0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두 번째 로우에서 첫 번째 로우에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두 번째 로우에
두 번째 로우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 첫 번째 로우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세 번째 로우랑 더해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열을 0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부분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두 번째 열에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세 번째를 더해주고요. 이렇게 이제 값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매트릭스 A가 그 단위 행렬로 만들게 되고 그 단위 행렬에서의 옆에서 나온 값은 결국에는 A의 역행렬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런 식의 증명 방법이 아까 보여드렸던 증명 방법하고 이제 같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행렬이 모든 게 다 이런 가역적이진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 예시를 보여줬는데요. 매트릭스 A에 1, 6, 4, 2, 4, 마이너스 1, 2, 5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 행렬을 가지고 첫 번째 저희가 이제 1, 0, 0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연산 작업을 진행을 했지만 사실은 밑에서 이제 두 번째 열에서 0이 나오고 세 번째 열에서는 1이 나오게끔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세 번째 열에서 모두 다 0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인버티블 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어진 n 곱하기 n의 이런 행렬을 저희가 미리 좀 인버티블 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으면 좋긴 할 텐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인버전 알고리즘을 일부 단계에서 어떤 파티션의 왼쪽 부분에서 이런 0의 행렬이 나오면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시그널을 보낸 일이 발생하게 되면 계산을 중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최종적으로 A가 가역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모제니어스 시스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 말씀 주셨던 그런 이런 코이피션트 부분을 저희가 행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렬을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데 호모제니어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퀘이션이 이제 뒤에 이퀄이 0이 나오는 이런 값들을 저희가 호모제니어스 리니어 이런 시스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부분도 제가 계산을 아직 하지는 못했었고요. 그런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 실질적으로는 비자명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계산에서는 실질적으로 A는 인버티블하고 B는 인버티블 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이제 자명해고 B가 비자명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솔루션이랑 그 제가 그 문제를 아직 올리지를 못해가지고 그 부분도 좀 정리해서 제가 슬랙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정원님 발표 다 끝나신 거죠? 네, 아, 네. 아니, 저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1.4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1.5가 훨씬 어려운데요. 1.4가 너무 하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어서 저는 많이 못 쫓아온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좀 재밌다고 느꼈던 부분이 사실 저는 제가 맡은 부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행렬식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2차 방정식일 때 AD-BC분의 1로 해가지고 가역 행렬을 그러니까 쉽게 구하는 네, 방법이었었는데 사실 이 방법이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n차 방정식을 가역 행렬을 구하는 방법이어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굳이 그 행렬식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아마 이 방법이 너무 약간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뛰어난 수학자 한 분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치트키를 그냥 만드신 게 행렬식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여기서 가역적이다 아니다가 되게 중요하다는 제가 느낌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방정식과 행렬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행렬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약간 컴퓨터의 어떤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구할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행렬로 따지자면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가 그 행렬의 그러니까 방정식의 어떤 해를 구할 수 있냐 없나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컴퓨터 연산 작업에서 저희가 이런 해를 구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값을 구할 수도 없으면은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연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가역적인 부분, 비가역적인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뭐 n 차원의 그런 n 곱하기 n의 그런 행렬에서 인버티브란 걸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 다른 이런 알고리즘 뭔가 개발할 때도 좀 수월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다고 하니까 사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그 생각나는 거 한 가지 코멘트 드리면 지금 차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 옳다고 생각되고요. 네. 에,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앞에 손 선생님이 증명 관련해서 이제 뭐 질문한 것도 결국은 우리 맥락이 오늘 발표한 거에 제일 큰 중심축은 모든 행렬이 그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일 것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발표하신 거나 차 선생님이나 얘기가 맥락이 통한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역행렬이 그 분수꼴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의미상으로는 그런데 여기 책에서도 분수꼴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한다고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 부분을 보니까 이제 그런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에, 역행렬은 분수와 같지만 그러나 분수와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 행렬의 나눗셈과 비슷한 형식이 행렬을 스칼라로 나누면 그 스칼라로 나눈 엘리멘트 각각 별로 스칼라로 나눈 값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나눗셈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역행렬은 나눗셈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음, 전체적으로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됩니다. 두 가지 개념을 혼돈할 수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그 개념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음. 지금 저는 그 문외한으로서 좀 궁금한 게 실제적으로 컴퓨팅이 그러니까 해를 그 구하는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가 중단됐으면 보통은 그러면은 그걸로 그 끝을 내시나요? 아니면은 아까 알고리즘 만든다고 했을 때 뭔가 그 방정식 하나를 더 추가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건 뭐 제 생각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네. 행렬이 이 선형 대수에서 차지하는 그 의미나 그 활용처는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행렬은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벡터에 대한 일종의 곱셈 연산자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그게 기하학적으로 예컨대 뭐 벡터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와 별개로 보면 행렬이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연립방정식을 구하는 것인데 지금 역행렬은 연립방정식을 구함에 있어서 그 해를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립방정식 중에 해가 없는 연립방정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중단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역행률을 구하는 목적인 그 해당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의견 좋은 그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컴퓨터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우스 조던 일리미네이션 하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결국 A의 역행렬의 존재성을 알기 위해서는 A가 I로 리듀스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RREF로 될 수 있느냐, 즉 단위 행렬로 될 수 있느냐, RREF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위 행렬로 될 수 있느냐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컴퓨터가 가우스 조던 일리미네이션을 해가지고 A의 역행렬을 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혹시 뭐 파이썬 넘파이 뭐 써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매트릭스 주고 넘파이에서 인버스 하면은 그러니까 인버스를 구하는 어떤 펑션이 있어요. 그 펑션 쓰면은 그냥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저렇게 A가 1 단위행렬로 되지 않는 어떤 A가 인풋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에러 뜨는 거예요. 근데 에러 뜨는 게 뭐냐? 컴퓨터에서 A 저런 식으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만들어 놓고 A를 I로 리듀스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0인 로우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에러를 내뱉는 겁니다. 그,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컴퓨터는 선형대수의 언어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언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형대수가 또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그래서 그런 거 관련 코멘트를 드렸고요. 어, 저는 여기 되게 중요한 챕터인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챕터인 것 같아서 좀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서정환 선생님께서도 그 여러 자료까지 찾아가시면서까지 그 발표 자료 만들어 주셔서 이해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 스터디가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사다리꼴 함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나름 찾아보면서 제가 이해하면서 그걸 또 같이 설명드리곤 했는데, 그러니까 각자 그런 부분에 그 각자 이해하는 거를 또 따로 찾아서 해주시니까 저희가 제가 만약 혼자 공부했다면 챕터별로 다 뭐 한 5시간 이상씩 들어서 했을 공부를 네, 훨씬 효율적으로 네, 할 수 있어서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질문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면은 일단 발표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네, 그 뭐 그냥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아까 이런 식으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이유 다 설명하실 수 있으신 거죠? 왜 이거를 그 얘 A를 이렇게 I로 만드느냐 이거 왜 하는지 다 설명하실 수 있으신 거죠? 다 설명하실 수 네, 있으신데 제가 괜한 질문을 드린 게 아닌가 싶네요. 그 책이 설명되어 있긴 한데 좀 헛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결국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A라는 거에 어떤 연산을 줬을 때 단위 행렬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역행렬이라고 해요. 그렇죠? 맞나요? 네, 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A에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쓴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 그 A가 어떠한 단위 행렬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연산들이 사실 시리얼하게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어, 잠시만요. 지금 잠깐만요. 그 지금 줌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 티오렘 1.5.2죠. 그러니까 어떤 i라는 것을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로 바꾸는 어떤 연산 1이 있을 때, 그죠? 그 이 연산 1을 A에다가 같이 적용을 하는 것은 A에다가 2라는 매트릭스를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음, 이게 티오렘 1.5.2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증명을 한 게 아까 서정환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이 이야기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 제로는 2의 인버스인 를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책에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2 곱하 2는 2의 역행렬을 곱하면 i가 된다는 거를 증명하라는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 책에서는 이의 인버스라고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i를 2로 만드는 연산을 인버스, 그러니까 인버스가 맞긴 하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i를 2로 만드는 연산을 반대로 했을 때, 반대로 적용했을 때 그 반대된 연산의 그 매트릭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역행렬의 존재가 아까 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실 역행렬이 존재하면은 유일에 있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역행렬이라는 존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a를 i로 바꾸려고 해요. 그죠? a를 i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티오렘 1.5.2를 써서요. A의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역수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A 인버스를 취하면은 A의 A 인버스면 I라는 게 기본 성질인 거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걸로 증명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잠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 증명해서 계산하다 보면은 그래서 네네. 네, 혹시 다른 내용인지 좀 네, 부연 설명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A를 I로 만들기 위한 어떤 연산들이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그 연산들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어, 연산들이, 어, 음, 부끄럽네요. 갑자기 좀 어지러워서 이거를, 아니 정리하는 동안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러니까 A를 그 단위 행렬로 만들기 위해서는 A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손 선생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근데 A의 역행렬을 구하는 것은 이게 단일한 숫자 스칼라 값이 아니기 때문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 역행렬을 구하려다 보니까 한 번에 구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단계적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컨대 행렬에 있는 그 행을 뭐 이 스위칭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행의 그 일정한 값을 곱해서 더하고 빼고 하는 작업들을 거쳐서 역행렬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선생님 말씀도 맞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손 선생님은 그 과정을 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증명 형식으로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다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A를 I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럼 A의 어떤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곱하는 연산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EA를 I로 만든다라고 하면, 즉 A의 어떤 엘리멘터리 매트릭스 곱을 사용을 해가지고 I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랑 동치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죠?
이 연산 1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A를 I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I를 어떤 특정한 단위 행렬로 만드는 어떤 연산 1이 있을 것이고 연산 2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를 연산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로우에 그 가해지는. 그러면 A를 I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E라는 연산을 취하는 과정을 행하는 거예요. 얘가 I가 될 때까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E를 계속 곱해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그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시리얼한. 언제까지? I 나올 때까지. 그런데 디오렘 1.5.2가 얘기하는 게 뭔가요? 이 엘리멘트리 매트릭스 I를 이 엘리멘트리 매트릭스 만드는 게 A의 같은 연산을 줬을 때 그러니까 A의 그 I를 2로 만드는 같은 연산을 줬을 때 그 그 2A랑 똑같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I를 두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A를 I로 그냥 만들려고 해요. 근데 A를 만드는 그 연산을 주는 거는 I를 그 연산 I의 그 연산을 주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그 I의 연산을 계속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게 만들어지는 게 인버스가 되는 겁니다. 플로우가 좀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신다고 이해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실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는 저는 사실 이해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A와 I의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역함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A 멀티플 I 행렬은 A잖아요. 어쨌든 A가 그 아이덴티티랑 연산을 해도 A 자신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서 그거의 역함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A, B의 역함수라는 거는 A의 역함수, B의 역함수가 아니라 스위치돼서 B의 역함수, A의 역함수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책에 설명해 보면은 그래서 AI의 역함수라는 거는 A의 역함수, 이제 멀티플, 이제 A의 역함수인데, I의 역함수는 I 자신이니까, 결국은, 그게, 어, 연산이 이제 A의 역함수를 구하는 연산이 된다. 라고 써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이해를 했거든요. A의 역함수가 B 역함수 곱하기 A의 역함수가 되는 것도 티어럼 1.5.2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1.5.3이었죠? 1.5.4였나요? 3이었나요? A의 인버스는 그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의 그러니까 프로덕트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티오렘 1.5.2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연산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는 연산입니다. 로우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냥 그 자체예요. 그냥.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뭐 윤혁 선생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다 맞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 1.5.2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증명 한번 실제로 진짜 해보는 걸 추천을 꼭 드릴게요. 뭐 제가 이제 뭔가 아는 척하는 막 이런 게 좀 돼버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막 증명을 막 해나가면서 느꼈던 뭔가 희열 같은 거라든가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눔을 드리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일단은 지금 남은 게 어, 사형대수 파트는 오늘 마치고 그 미적 파트 진행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입실론 델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참석을 못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연속성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드릴 건데요. 일단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3, 4분 정도 잠깐 쉬시고 그리고 어, 발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내는 거잘 봤나? 보내는 거 잘 보고 있어? 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이거는 네. 중간에 쉬지는 잘. 말도 잘 나왔어. 보스턴에 있는 사람. 이건 말없이 안 나오면 돼,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그 발표, 뭐야, MC가 3, 4분 휴식을 말씀드려 놓고 거의 한 10분이나 뒤에 나타나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 화면이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발표를 좀 시작해 볼게요. 저희는 지금 칼큘러스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를 위해서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냐면 미분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이제 미분적분 배우신 분들 다 아직 뭐 좀 익숙하시겠지만 미분은 일단은 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구간 내에서요. 구간 내에서 연속이 아니면 일단 미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어,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 들은 얘기인데 뭐 측도론이라는 거, 그 확률론 측도론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불연속적인 함수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거기서도 미분을 하고 싶거든요, 사람이. 왜냐하면 원함수를 모르니까. 원함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미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불연속적인 함수도 이제 미분을 할 수 있는 게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뒤에 이야기가 되겠고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어떤 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분하려면 어쨌든 그냥 연속이긴 해야 돼요. 그 구간 내에서. 그래서 이 연속성 전에는 이제 그 연속성을 증명하는 어떤 툴 하나가 극한이니까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해냈던 거고요. 1.7절에서 입실론 델타 논법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미분의 조건 중에 하나인 연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단어 말씀드렸듯이 함수의 연속성을 다루는 단원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연속성을 정의를 해야겠죠. 정의는 이렇습니다. 함수 f에서 x가 a라는 어떤 수로 한없이 다가간다고 할 때 그 값이 함수값 fa와 같다라고 하면 f는 xa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같지 않다면 discontinuous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추상화를 해보겠습니다. 추상화라는 게 뭐 사실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기호를 만드는 거죠. 기호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말을 기호로 풀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면 함수 f는 x는 a에서 연속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 이 정의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mply 하고 있는 게 있는데 implication이 뭐냐면 일단 fa가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무언가와 같다라는 게 FA가 무언가 같아야 되니까 FA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같다라고 스테이트먼트를 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FA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함수 F의 정의역에 A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A는 F의 정의역입니다. 또한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함수 fx가 어디에서 x가 a로 한없이 다가갈 때 a 근처에서. 그렇죠? 이 스테이트먼트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왼쪽 오른쪽이 다 존재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그 1.7절의 입실론 델타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이 발표가 끝나면은 그냥 간단하게 리캡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각 정의되고 존재하는 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수가 연속이면 리미트 fx가 x에서 x가 a로 한없이 다가갈 때 fa가 같다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어떤 그래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함수의 연속성의 정의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냐면 각각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x값의 연속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연속이 아니냐
왜 연속이냐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좀 어떤 키가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을 볼게요. 1번을 보면 1번은 왜 연속성 일단 연속이 일단 아니죠. 왜 아니죠? 도메인 값이 정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함수 f의 도메인에 1이라는 x값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f1이 정의가 돼 있지 않겠죠. 그래서 f1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입니다. 두 번째 점은요. 함수값은 정의되어 있나요? 네, 함수값은 정해져 있는데 뭐지? 리미트 FA 값이 그러니까 좌우 극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같지 않으니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극한의 엄밀한 정의 전에 이제 극한에 대해서 했을 때 극한이 존재하려면 우극한과 자극한 값이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연속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극한과 자극값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고 극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는 a에서 불연속인 겁니다. 함수값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극한은 존재하나요? 극한도 존재하고 FA 값도 존재하는데 두 개가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른 연습 문제 중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리캡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래서 예시로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가우스 함수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우스 함수는 연속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우스 함수는 연속인가요? 모든 실수에 대해 연속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아닌 거를 하나하나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일단은 정수에서 연속이 다 아니죠. 그죠? 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는 그리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서 다 함수값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극한 자극한 존재하는데 우극한 자극한 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연속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연속성의 제한은 둘 수 있어요. 제한 둘 수 있는 게 오른쪽에서 연속이냐 왼쪽에서 연속이냐는 제한을 둘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의가 두 번째가 되겠고 그래서 이 가우스 함수에서 보시면은 이 x는 2에서를 얘기를 들어봤을 때 x는 2에서 우극한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극한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죠. 근데 우극한 값은 함수값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선 연속이에요. x는 1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측에선 연속입니다. 함수값이 같고 함수값과 우극한 값이 같기 때문에요. 맞죠? 하지만 왼쪽에선 연속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는 오른쪽으로부터 연속이라는 얘기를 왜 할 수 있냐면은 어떤 n이라는 어떤 정수라고 할 때 가우스 함수의 우극한 값은 어떻게 되죠? 그냥 n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함수값 n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왼쪽으로 다가갈 때는 얘의 값은 n-1이 되죠. 그죠? 그래프를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fn의 값이 여전히 그냥 n이니까요. 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속하지 않은 거예요. 왼쪽에서는 불연속이 됩니다. 근데 아까 왼쪽 연속에 대한 어떤 제한도 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구간의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가 아닌 곳, 제가 이제 빨간 꺽쇠로 표시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속인지를 물어본다고 하면 연속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간 내에서 연속성을 보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구간 내 연속성은 이렇게 됩니다. 구간 내에 임의의 값 a가 있을 때 리미트 x가 a로 어프로치할 때 함수 fx가 fa가 성립한다고 하면 그러면 then 그 구간 내에서 f는 연속입니다.
그래서 구간 내에 연속성을 제한을 둬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주의점은 있습니다. 그 오른쪽이나 왼쪽이냐, 뭐 어떤 뭐 이제 엔드 포인트, 그러니까 구간에 이제 엔드 포인트가 있죠. 거기에서 연속을 얘기할 때는 그냥 연속이 아니고 오른쪽 연속, 왼쪽 연속, 아까 가우스 함수 내에서 얘기했던 그 제한을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자, 예시로 들으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할 때 이 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1 구간 내에서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프를 보면. 근데 그 구간 내의 연속성을 그래프로 그냥 눈으로 보는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연속인지를 보려고 하면은 일단 마이너스 1 그리고 1에서 어떤 연속성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임의의 실수를 잡습니다. A를 잡습니다. 연속이려고 한다면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1,1에 있는 그 구간 내에 A가 A로 다가갈 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첫 번째, 이거의 존재성을 보겠습니다. 얘가 두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의 존재성을 보게 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함수를 그대로 풀어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극한의 연산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눌 수가 있죠. 이 값은 뭔가요? 그냥 1입니다. 이 값은요? 아직 잘 모르겠죠. 근데 이 함수는 1-x 제곱이 음수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극한의 그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루트 안에 극한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맞죠? 우리 다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x 제곱은 폴리노미얼이죠. 다항식이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미 증명을 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A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1-루트 1-a 제곱이 그 원함수가 뭐였나요? 원함수가 이거였죠. 이 원함수의 그 a에서의 함수값은 뭔가요? 1-루트 1-a 제곱이죠. 근데 그게 극한과 똑같네요. 그러니까 x는 a에서 연속인 겁니다. 증명이 끝났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아까 이제 구간에서 엔드 포인트를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에서는 당연히 좌극한 좌쪽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좌에서 연속은 아닙니다. 우에서 연속이겠죠, 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그 우측으로 나아갈 때 함수 fx는 뭐죠? 1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 1이니까요. 근데 이게 함수값 f1과 f-1가 같나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우측에서 연속이에요. 플러스 1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엔 플러스 1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플러스 1에서 좌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값이 1이죠. 근데 1에서의 함수값은 1입니다. 그러니까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같으니까 증명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거는 연속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거였고요. 그럼 그 연속함수의 성질은 어떻게 되는가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 4번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뭐 질문 있으면 언제든 끊으셔도 됩니다. F와 G가 만약에 A에서 연속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C가 그냥 상수, 그냥 임의의 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픽스된 어떤 term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함수들도 F에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극한이랑 비슷해요. 실제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기도 하고요. 일단 둘이 연속이면 더해도 연속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빼도 연속이에요. 그리고 아까 C를 얘기했잖아요, 방금. 그 뭐 서양대에서 뭐 스칼라급이라고 했는데 이런 실수 하나를 아무거나 이제 곱한다고 할 때도 그것도 연속입니다. 또 하나는 연속인 함수를 곱해도 연속이에요, 그 함수는. 그리고 나눠도 연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얘는 단 G of A가 정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G of A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G of F가 정의되는 도메인 내에서 G분의 F가 연속인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또 정리니까 증명을 해야겠죠? F 플러스 G가 연속인지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보이면 되나요? 연속의 정의를 쓰면 됩니다. F 플러스 G가 연속인 걸 보이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보이면 되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이 이걸 증명하면 끝나요. 맞죠? 연속의 정의니까요. 그럼 보여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는 뭐랑 동치냐면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얘는 극한의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equal statement입니다. f 플러스 g of x가 그냥 이 얘기예요. 그죠? 그냥 똑같이 그냥 풀어 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극한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맞죠? 얘는 limit law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실제로 F랑 G가 A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함수값이랑 똑같죠. 그렇죠? 그럼 이게 증명이 됐네요. 얘랑 같으니까. 그래서 끝입니다. 쉽죠? 이거 그 고등학교 때 한 건데 다시 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개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직접 한번 해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어,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정의 3, 그러니까 구간 내에서 연속성과 방금 배웠던 그 함수 f와 g가 연속이면은 연산도 연속이다. 그 연산으로 생겨진 함수도 연속이라는 것 두 가지를 같이 조합을 해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정리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정리 5번인데요. 첫 번째, 모든 다항식은 모든 실수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이거 그냥 그 전 챕터에서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실수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로. 그리고 또한 모든 유리함수,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그 유리함수는 도메인이 그러니까 정의된 곳, 그러니까
그 분모가 0이 되지 않게 하는 X, 그 도메인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좀 텍스트북과 조금 다르겠다라는 거를 조금 일단은 그 알아두시고요. 다항식의 연속성을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다항식 기본꼴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뭘 보면 되냐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걸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냥 풀어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극한의 법칙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텀을 나눌 수가 있겠죠. 텀을 나눠서 극한을 씌워줘도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상수에 그냥 극한값을 씌워주면 그냥 상수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리미트 x가 C로 갈 때 a1x는 연속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마지막 n번째 텀은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아까 p of x에 c를 대입한 것과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어, 연속성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리함수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PQ는 다항식이고요. 이게 유리함수의 정의죠. 만약에가 아니고요. PX와 QX는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A에서 정리를 증명을 했죠. 근데 theorem 4, 그러니까 연속 함수들의 연산으로 생겨진 함수도 연속이다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또 연속이다.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각각 연속인 두 가지 함수를 나눈 것도 연속이니까 얘도 연속입니다. 단 Q of X가 그 밑에 적어놨군요. 조건이 있습니다. 도메인 오브 그 F가 아니죠. 도메인 오브 Q가 죄송합니다. 이 QX분의 PX를 그냥 FX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F 함수의 도메인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X는 모든 실수이긴 한데 단 Q of X가 0이 되면 안 돼요. QX가 0이 되는 X면은 그 도메인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F가 연속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속함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알아봤으니까요. 그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왜 중요하냐? 대체 왜 중요한지를 질문을 계속 해야겠죠? 어떨 때 중요하냐면 어떨 때 유용하냐면요. 극한값을 구할 때 유용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 이러한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을 5 마이너스 3x로 나눈 이러한 유리함수가 있을 때 극한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x가 다가갈 때의 극한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전에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2를. 그렇죠? 옛날에 뭐 고등학생 때는요. 근데 그게 성립하려고 한다고 하면 성립하려면 fx가 이쪽 극한의 안에 들어있는 이 유리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이 리미트 x가 fx로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그리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 값이 같아야 하는 게 성립을 해야 돼요. 그게 성립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2를 그냥 대입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를 보여주는 거는 뭐랑 똑같나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 f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과 아예 동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연속인가를 물어본다면 맞습니다. 왜죠? 아까 증명한 P하고 Q, 즉,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이제 Q가 죄송합니다.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되지 않게 하는 도메인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연속이냐면 모든 죄송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인데 단 x가 3분의 5만 아니면 돼요. 그렇죠? 분모가 0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지점이니까요. 그래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티오렘 7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티오렘 7의 일부를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다항식, 유리함수 다 증명을 되고 루트 펑션 그리고 삼각함수 다 정의역 내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루트 함수와 삼각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넘어가게 됐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전 시간 합성함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연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f가 만약에 b라는 곳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g라는 함수의 그 x는 a로 갈 때 그 극한값이 b라고 한다면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of g of x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리가 됩니다. 얘가 가진 함의는 뭐냐면요. 두 개 함수가 이제 극한 연속이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면 극한 기호는 함수 기호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극한값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함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증명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합성함수에서 그 극한값이 이제 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이거는 이제 부록 F에 이제 수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시간상 일단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아홉 번째 정리가 뭐냐면 그 합성함수에 대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습니다. 연속함수의 연속함수는 연속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g라는 함수가 x는 a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리고 f가 x는 g of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한다면 이 합성함수 f composite g of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것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정리를 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해보겠습니다. 다음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함수 f는 여기에서 연속이라고 전제로 깔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G죠. 안에 들어가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G of X가 X를 A로 갈 때, 그러니까 정의에 의해서 연속이니까 다음이 성립을 합니다. 또한 그 뒤에 이어지는 함수입니다. 함수 F는 G of A에서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이 성립합니다. 얘는 이 티오렘을 이용했습니다. G of A에서 연속이니까 이 안쪽에서 연속이면은, 그리고 둘 다 연속이면은 그냥 안에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극한값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함수 G of X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GA라 했죠, 그냥. 극한값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거입니다. 그러면은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f of g of x는 x는 a에서 연속이 됩니다. 지금 끝납니다. 그 다 괜찮으신가요? 너무 말을 뭔가 빨리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딱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그 계속해서 염속함수의 프로퍼티에 대해서 알아보게 돼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요. 중간값 정리가 되겠는데요. 중간값 정리가, 근데 제가 이제 그 막 정리와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다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정리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되게 그 조금 그 좀 고리타분하게 막 다루는 이유가 있는 게, 그 어, 실제로 빌드업 해나가는데 그 다 계속 중요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 마 이렇게 막 하는 거거든요. 중간값 정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함수 f가 구간 내에서 연속일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아까 이전에 구간 내의 연속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또 나옵니다. 그죠? 계속해서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이 구간은 근데 이제 그 개구간이 아니고요. 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폐구간입니다. A와 B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할게요. 물론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그 함수 F는 A에서 그 우측으로 연속이고 B에서는 죄송합니다. A에선 우측으로 연속이고 B에선 좌측에서 연속이겠죠. 아까 그 연속성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임의의 실수 n이 있어요. 근데 얘가 함수값 fa보다는 크고 함수값 fb보다는 작을 때, 그럴 때 그럴 때 개구간 a, b에서 어떤 그 임의의 실수 c가 있어서 이 함수값 f의 그러니까 함수의 값 죄송합니다. 이 함수 f의 함수 그 x는 c에서의 함수값 f of c가 이 임의의 실수 n이 되게 하는 그러한 x of c가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간값 정의입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얘는 이제 교과서에서도 증명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증명을 그 되게 엄밀하게 입실론 델타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일단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함수 y는 f of x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을 잡겠습니다. 함수는 a와 b에서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이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함수값 fa와 그 이쪽 b에서의 함수값 fb에 어떤 n이라는 수를 하나 잡는 거예요. 하나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어떤 n이 있다라고 할 때 무조건 a와 x는 b 사이에 어떤 c가 있어서 fc가 n이 되게 하는 c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역함정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fa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fb는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얘가 연속이래요, 이 함수가.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함수가. 막 이거는 함수가 아니니까요. 다시 적기요. 어떻게 된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된지는 모르는데 얘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하면 이 FA와 FB 사이에 어떠한 값을 잡든 간에 A와 B 사이에 어떤 X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냥 여기로 잡을게요. 함수값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그 X가 있나요? 있죠. 어디를 잡아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하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있나요? 있긴 하네요, 여기는. 근데 이렇게 가면 없죠. 이게 중압값 정리 함의가 되겠습니다. 왜 중요한가는 나중에 이제 그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f가 만약에 연속이라고 하면은 이 사이의 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c가 반드시 a, b 사이에 존재한다는 게 중압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 함수값으로 갖는 C가 A, B 사이에 반드시 한 개 이상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확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인 그 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적어도 하나 무조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질문이 사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재미있는 게 그러면 이 역도 그 성립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 C가 A, B 사이에 있다고 했을 때 FC도 반드시 한 개 이상 존재해야 되겠네요. 제가 질문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N이라는 그 값이 FA와 FB 사이에 존재한다면은 C가 반드시 AB 사이에 한 개 이상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거의 반대도 참이 될 것 같은데 그래프로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C가 AB 사이에 존재한다면 FC라는 것은 반드시 FA, FB 사이에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아니 딱 하나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볼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C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어디 잡냐면요. 여기에 잡을게요. 아, 그렇구나. 오, 그러면 함수가 FC는 어디에 있나요? 밖에 있네요. 오, 네. 밖에 있죠. 그러니까 그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일단 전제가 함수 f는
구간 내에서 일단 연속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어떤 임의의 그 y 값을 잡는 거죠. 잡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자, 그 제가 좀 교과서랑 좀 다르게 적긴 했는데 이 2번 전제가 가지는 함의가 있습니다. 뭐냐면 FA랑 FB는 다른 거예요. FA와 FB가 같다면 중압값 정리는 성립하지 않아요. 맞지 않나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FA와 FB가 다음으로 같은 겁니다. 그럼 성립 안 하죠? 죄송합니다. 얘가 FB라고 할게요. 잠깐만,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 FA와 FB가 같아요. 그러면은 함수가 이렇게 되면은 성립 안 하죠. XC가 여기 있으면 성립 안 하잖아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FA와 FB 사이에 어떠한 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X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닌 거 있잖아요. F와 A와 FB 사이에. 그러니까 FA와 FB 사이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전제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외웁니다. 그냥 정리를 막 그냥 최대한 외우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전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중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분 파트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mean value theorem, 그러니까 적분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mean value theorem이 나오는데요. 걔랑은 좀 다릅니다. intermediate value theorem은. mean value theorem은 그 함수가 구간 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연속 함수에 대한 정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발표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저 혼자는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슬랙에도 올리긴 하겠지만요. 연습 문제를 다음과 같이 좀 푸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많이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일단 제가 풀이는 다 올릴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푸셔도 되고요. 일단은 저는 다 풀어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랙에도 이거 풀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좀 그러니까 글을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빌드업이 좀 끝났어요. 이제 미분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끝났고요. 그 드디어 좀 재밌는 거, 물론 전 지금도 재밌었긴 했습니다만 정말 실제로 쓰이는 미분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입실론 델타에 대해서 그냥 빠르게 이야기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원래 발표하신 분께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였는데 다음과 같은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임의의 어떤 수가 있을 때 뭐 얘를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연속성이라고 한다. 입실론에 대한 극한에 대한 얘기죠. 여기에서 이거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존재하냐? 이걸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존재성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좌극한, 우극한, 서로 존재하고 같으면 그 둘이 같으면은 x는 a가 한없이를 다가갈 때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포하고 있는 게 x가 a로 한없이 다가간다라는 걸 내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엄밀한 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근데 수학자들이 거의 뭐 미분이라는 개념이 뉴턴 라이프니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나서 그냥 마구잡이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극한에 대한 엄밀한 정의 없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학자들의 그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수학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이제 천재 수학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이제 코시라는 그 당대 천재 수학자가 나와서 이 극한이라는 걸 엄밀하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x는 a에서 극한값이 그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느냐라는 거를 존재성을 보이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얘가 fa죠. 어떻게 하냐면 이, 이 a에서 구간을 잡습니다. 얼마만큼 잡냐면 입실론만큼 잡습니다. 그리고요. 그 입실론 사이 그 거리에 얘를 만족하는 x가 a 근처에 있으면 델타만큼 떨어진 x에서 델타만큼 떨어진 곳에 만약에 이것을 만족하는 델타를 잡을 수 있으면 그러면은 그 함수는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해볼까요? 여기가 만약에 뚫려 있었다고 해볼게요. 즉 함수 f의 f of a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삼각형 존재는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것도 그게 그 값이 정확히 f of a랑 똑같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죠? 입실론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델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입실론을 진짜 아무리 작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간 안에 있는 델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그러면 여기에 계속해서 그, 여기는 아예 닿진 않는데요. 계속해서 작아지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작게 잡아도 델타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입실론의 논법입니다. 근데 X는 A는 확실히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극한의 엄밀한 정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그 실수의 조밀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석학 내용이고요. 어, 그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자연수의 숫자는 몇 개인가요? 자연수의 숫자 무한개입니다. 그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실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그것도 무한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 그것도 무한개입니다. 무한계. 그것도 무한개입니다. 그러면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실수의 숫자랑 자연수의 숫자랑 누가 더 많을까요? 무한계가 크기 비교가 가능하던가요? 저는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능합니다. 0과 1 사이의 실수가 자연수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선 해석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카디널리티라고 하는데 그거를 알아야 입실론 델타 노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민하 선생님이 초반에 설명하셨던 이게 우리가 FA로 구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미분을 입실론 델타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요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걸 이해해도 될까요? 그 함수의 불연속의 그 미분성에 대해서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거를 그러니까 연관이 분명히 돼 있는 건 맞는데, 이 맥락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과 굉장히 가까운 지점,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 지점 미분, 그리고 오른쪽에서 있는 미분을 이제 뭔가 이게 통합해서 평균값을 내면은 이 지점에서의 미분 그 접선의 기울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입실론을 잡아볼게요. 입실론을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잡았어요. 얘가 f of a고요. 죄송합니다. f of a가 아니죠. x는 a에 대응되는 곳이고요. 얘가 이제 함수가 fa입니다. 입실론을 만약에 이렇게 잡았어요. 이 구간 내에서 아주 작게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델타를 잡을 수가 있나요? 네. 여기는 잡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 잡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안 잡혀지죠. 여기가 안 잡혀지죠. 여기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입실론 안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극한의 엄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입실론이 그리스 문자로 A, B, C, D, E잖아요. 델타가 D고. 근데 입실론이 그 알파벳 뒤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먼저 잡아야 돼요. 입실론 먼저 상정을 해놓고 그에 맞는 델타가 존재하는가를 보여야지 극한이 존재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그러면 죄송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델타를 먼저 잡으면 어떻게 되냐?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서 극한이 존재한지를 보이려고 해요. 근데 델타를 먼저 잡아볼게요, 제가. 델타를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만큼. 이만큼. 델타는 그냥 아무거나 잡으면 되거든요. 양수인 거 중에 아무거나. 아무거나 좀 잡는 거예요, 그냥.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입실로는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델타를 그냥 이만큼을 잡을게요, 먼저.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입실론이 존재한지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입실론을 이만큼 잡으면 돼요. 그럼 입실론 안에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입실론 먼저 잡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립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반례가 나오잖아요. 델타를 먼저 잡으면. 그래서 입실론을 먼저 잡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파벳상으로는 입실론이 이제 델타보다 뒤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먼저 입실론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막 길게 이제 그 발표자께서 이제 설명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제 조금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 저는 그냥 개념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많이 길어졌습니다. 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